먼저 저부터 인사를 좀 드릴게요. 저는 장혜영이라고 하고요. 저도 최근에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바로 이곳 인디스페이스에서 또 개봉을 했고, 그런 연유로 몇몇 영화들의 GV 모더레이터를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운이 좋게 삽질의 인디스페이스 5번째 상영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죠? 방금 전까지. 금방 전까지 계속해서 제 소개를 하고 다녔던 다 거부당했던 오마이뉴스의 김병기 기자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 지난 12년 동안 지금 이제 13년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3년간의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94분에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인 그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기 감독님을 도와서 삽질 영화를 같이 만든 안정호라고 합니다. 원래 이 자리에 김종술 시민 기자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우리 안정호 기자가 요 영화 만들기 전에 미니 다큐 5편을 만들었어요. 5편을 만들었는데 그거 이제 보고 이제 영화사에서 이제 제안이 와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요. 5편의 감독 역할을 했고, 사실상 저는 이제 취재 위주로 주로 이제 좀 13년 동안 계속 취재를 해왔고, 사실 이제 영상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부분을 거의 이제 안정호 감독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정호 씨가 여기 앉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별 말씀을요. 네. 제가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를 여기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어깨가 제가 좀 덜어지네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공을 미루시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 아니면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소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나눠주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처음부터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면 또 쑥스러워서 말씀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화의 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제가 첫 질문을 뭘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13년간이라고 4글자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게 참 그렇게 이 단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시간 동안에 이 한 가지를 잡고 또 이렇게 집중적인 어떤 아주 깊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이제 힘들었지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밥 먹고 맨날 이 사람들 쫓아다닌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이 4대강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좀 붙잡고 가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한 10년 넘게 계속 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제일 화나고 힘들었던 그동안 것은 뭐냐면은 저 분명히 사기 집단인데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어쨌든 모든 권력을 다 총동원했고 언론까지도 다 동원이 됐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거대한 이 탐욕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들어갔는데, 과거에도 승승장구했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영화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다 카메라를 다 내치고 도망가긴 하지만은 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계속 국민의 세금을 도적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지켜보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도 김종술 기자라든지 이 영화에 출연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그 1년에 304일 동안 그냥 그 강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1년 365일이잖아요. 304일 정도로 강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어쨌든 그 부역자들의 뻔뻔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일 힘들었고, 그 또 제일 힘들었던 거는 또 이 저항자들, 김종술과 같은 이런 저항자들, 완전 그 헌신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그 이런 그 이 활동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대강을 고발해왔던 저항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외로운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았었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지면서 동시에 또 어떤 종류의 분노가 막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진짜 사실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인터뷰를 가시는데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은 선거 유세 현장으로 가거나 이러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도망갈 수 있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저도 좀 해보고는 했습니다. 그 안조 기자님이자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5편 미니 다큐 만드실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편의 오롯한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하시고 계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게 된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해요. 5편을 처음 만들 때는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얼마 안 돼서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13년 동안 이제 저 감독님이 그 취재를 해오셨던 작업들을 기사로 혹은 또 영상, 일부 이제 그 비디오로 남아 있는 영상들을 쭉 보면서 이게 스토리는 정말 이게 정말 광범위하고 이거를 과연 뭐 하나의 뭐 영상 작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처음부터 그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5편의 미니 다큐를 하면서 감독님이 5편의 그 각 편에 담겨야 될 그런 키워드, 1편은 뭐 환경이라든가 2편 경제, 3편 뭐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주시면서 이게 뭐 4대강이 단순히 그냥 환경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 사회가 참 많이 골마갔구나, 그 과정을 많이 느끼게 됐고, 그거를 이제 5편의 미니 다큐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운이 좋게 이 영화라는 작업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정말 배워가는 심정으로 김병기 감독님한테 많이 배우면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뭘 배워. 약간 이렇게 서로 쑥스러워하는 그런 관계시라는 거를 잘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크레딧 올라가는 걸 보면서 크레딧이 생각보다 짧다 라는 생각을 또 조금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23년간의 취재 또 기록을 쌓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걸 또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팀을 꾸릴 수 있으셨어요? 그 크레딧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하나의 팀으로 작업을 이제 한 분들도 계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조력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걸 되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처음에는 되게 한두 사람이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뭔가가 또 붙어서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어떤 단위로 작업을 하게 되셨을 텐데, 대략 어떤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게 된 어떤 팀 단위, 구성 이런 게 저는 되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선은 이제 그 영화 제작 직접 이제 진들이 있는 거죠. 이제 회사에서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저널리즘 다큐 본격적으로 영화로 만들겠다, 영상으로 담아보겠다, 미니 다큐로 만들겠다라고 결정했던 거는 2017년 이었어요. 11월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뭐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써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 내에서 영상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자원자들을 이제 찾았죠.
자꾸 이제 영상을 좀 했었어요. 전에도 이제 뭐 좀 영화 작업을 좀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안정호 기자가 참여하고 뭐 안민식이라든지 내부 팀들, 제작 팀들이 이제 결성이 됐고 미니 다큐를 딱 하다 보니까 저기 앉아 있는 이선필 PD가 있습니다. 네, 오마이스타 기자인데요. 이번에 그 PD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 기자가 이선필 기자가 이거 뭐 영화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작 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이제 꾸려지게 된 거고, 그 크레딧에 나오는 그 조력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력자 중에는 뭐 백배한 선생님, 백배한 선생님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어디 탐사보도 가고 그러면은 야 거기 되게 더운데 그 냉커피라도 먹어라 하면서 돈을 집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 취재하고 그럴 때 전화해가지고 야 거기 너희들 뭐 너무 힘들지 않니? 야 거기 진짜 너무 썩었더라. 강은 뭐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그 격려도 해주셨고, 뭐 명진 스님 같은 경우는 뭐 한 강원도에서 막 금강까지 4시간 혼자 차 몰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격려해 주셨고, 뭐 정현주 선배라고 전 KBS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던 시기에 가서 이제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문도 구하고, 지금 뭐 블랙머니 하시는 그 정지영 감독님한테도 저희 러프컷을 보내드리고 직접 가서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자문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과거 이제 그 10년 동안 취재해 오면서 만나서 조력을 받았던 그 저항자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저희 공동 제작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정말 그 모든 분들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혼자 질문을 독점하는 것을 그만두고 아주 민주적인 GV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도 좋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나와 계시고 또 여기 이선필 기자님도 계시니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앞으로에 관한 것도 좋고, 여러분들께서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질문이 있으신 분, 소감을 나눠주실 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세요. 쑥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맨 앞에서 손을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영화 내용도 그렇고 이전에 최근까지도 4대강 관련 내용을 접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내용은 많은데 실제로 처벌이라던가 뭔가 책임자에 대한 그런 누가 책임을 실제로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들은 좀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가령 이제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든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책임을 묻자라는 겁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 4대강 사업은 그 10년 전에 22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삽질을 한 그런 사업, 일회성 사업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매년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의 그 세금이 강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삽질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삽질을 멈추기 위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뭐 이렇게 쏘아올린 거고요. 가령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비자금 제보자가 나옵니다. 그죠? 비자금 제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2013년도에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았어요. 제보를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제보를 해서 검찰에 가서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제보자로 취급했는데,
나중에는 검찰이 이제 뭐 압박하면서 피의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 왜 쓸데없는 거 제보하냐? 어? 그거 힘들다. 오히려 네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의 그 비자금을 5만 원권 그 돈다발로 해서 라면 박스로 채워가지고 현대건설에 계속 갖다 준 거예요, 매달. 예? 그래서 그게 100억을 혼자 갖다 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보했던 건데, 그 현대건설에 돌려준 것에 대한 세금까지 네가 물어야 된다라고 검찰이 압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있거든요. 시민단체들이 도저히 그 제보자의 그 안전 문제라든지 이 제보자가 피의자가 됐으니까 고발을 취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이 덮었던 사건인 거죠. 근데 그 사건의 그 공소시효는 15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뭐 그 검찰 개혁이 화두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열정과 의지에 한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의 의지만 있더라도 이 4대강 사업에서 이 거대한 그 공사판에서 누가 제일 큰 판돈을 거머쥐었는지에 대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충분히 지금도 처벌할 길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관료들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했어요.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사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다 그 당시에 밑에 있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다 시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은 다 퇴직했고 이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묻기가 좀 그렇다 해서 다 징계 시효도 좀 지난 것도 있고, 그래서 다 면죄부를 줬어요. 다 면죄부를 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그 사람들이 고위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숨을 열고 공직사회 고위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숨을 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자기가 했던 짓인데 그걸 다시 되물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좋은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 큰 사건들일수록 오히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종류의 일들이 어째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영화 이렇게 봤다, 이런 점이 좋았다, 뭐 이런 종류의 소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감독님께는 힘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은 또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바로 뒤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잘 봤고요. 일단 저희 둘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 한창 붐이었을 때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저희는 당연히 그때는 어떤 언론이나 이런 거에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이제 커가면서 중학생쯤 되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알게 된 거죠. 용산 참사를 비롯해서. 근데 저희 주변에는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뭔가 당연히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주변 환경 때문에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성인이었던 분들은 많이 알았겠지만 저희처럼 어린 학생들이나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경로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렵고 두려운 질문인데 두 분 중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상대적인 미래 세대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저는 대학 2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더 몰랐어요. 솔직한 고백이네요. 저는 더 몰랐고 그때 뭐 대운하 사업 뭐 강을 뭐 어떻게 한다나 뭐 이 정도만 알았는데 저도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사를 접하고 그 과정에서 기사가 이제 당연히 나뉘겠죠. 그러니까
논조가 다른 기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읽어보면 잘 읽어보시고 끝까지 추적을 하시면 어떤 게 진실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 충분히 지금도 상대적으로 되게 젊은 나이시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이런 되게 올바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네. 제가 좀 말이 좀 느리고 깁니다. 그래서 듣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 이제 딸도 저한테 이제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딸도 지금 고등학교 막내가 2학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처음 봤어요 이 영화를. 아버지가 13년 동안 뭐 하셨는지. 아버지가 13년 동안 대체 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뭐 했는지 몰랐다가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딸내미도 아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또 그 딸내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울컥하면서 곧바로 그냥 그 홍보 멘트를 날렸습니다. 야 가만히 있지 말고 SNS 니네 친구들한테 다 알려. 다 알리고 지금 당장 다음과 네이버 가가지고 평점 매겨줘. 프로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딸애가 막 평점을 매기다가 아빠 이거는 그 댓글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그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고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이게 좀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좀 외롭게 김종술 기자라든지 이런 4대강 독립군들이 외롭게 싸워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쏘아 올린 거는 이제는 함께 하자. 함께 이 이슈를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 얘기도 다 나옵니다 여기에. 강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좀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담벼락에 참여하는 시민은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담벼락에 욕하지 마시고 그냥 뭐 게시판에 좀 댓글 남겨주시고 SNS에 그냥 써주시고 막 이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훈훈한 대화. 또 이렇게 따님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너무 이제 막 수능 끝나고 그리고 이제 조금 홀가분하게 오신 거죠. 그 귀한 시간에 이렇게 또 밤에까지 시간을 내서 영화관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질문과 답변 들으면서 저도 역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역시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때 당시 4대강 사업이 일어날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때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감독님 같은 분이 어쨌든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걸 계속 가지고 오셨던 거고 그게 그 당시 20대 초반이셨던 분이지만 잘 모르셨지만 이 두 분이 만났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스파크가 된 것이고 그래서 또 여러분께도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되돌아봐 주신다면 분명히 어떤 종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응원을 하고 싶어요. 또 본인만이 아시는 어떤 종류의 이 사회에 나쁜 큰 빛 이기벌레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께 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와 질문 모두 좋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 지금 여기 오신 감독님이나 기자님들 그리고 그 4대강 사업에 관련된 많은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고만 있다니 굉장히 죄송스럽고 좀 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 국가의 재정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낙동강의 상태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정말 저런 상태에 있다면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정책이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낙동강 같은 금강 같은 경우는 식수원은 아닙니다. 일부 이제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낙동강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금강은 이번에 그 수문이 열렸어요. 처음에 김종술 기자가 손으로 떴던 녹조의 금강, 그 금강은 올해 갔을 때 제일 마지막 영상에 나오는 모래톱이 나오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금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현 정부 들어서 수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낙동강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도 저희가 이제 탐사 보도를 했는데 수문을 대부분 닫아놓고 있어요. 닫아놓고 있고 녹조가 창궐했습니다. 근데 그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남조류거든요. 그 독이 있어요. 독성. 간에 치명적인 맹독인데요. 청산가리 아시죠? 좀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청산가리의 20에서 200배에 달합니다. 그게. 그 완전 독조라떼예요. 녹조라떼가 아니고 독입니다. 독극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1,300만 영남인들이 걸러먹고 있어요. 지금. 낙동강의 물을 걸러먹고 있거든. 거기는 식수원입니다. 고도정수 처리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까딱 사건 잘못 터지면 그 국가적인 엄청난 그 재앙으로 확산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사람들은 이제 이거 강이 죽든 말든 내 삶과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낙동강 그 녹조물로 그 농사를 집니다. 농민들은. 거르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물로 그냥 농사를 지어요. 벼에다가 뿌리고 채소에다 뿌리고 그 농산물은 누가 먹습니까? 온 국민이 다 먹죠. 그 농작물에는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농축되는 게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응? 그럼 우리는 이 독극물을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뿌린 걸로 재배한 채소와 쌀을 먹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문을 열면은 금강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금강의 녹조 관심 이상 발령 일수가 120일이었어요. 1년에 3분의 1 정도가 녹조가 가득 찬 상태였어요. 근데 수문을 열고 작년에는 59일로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로였습니다. 녹조 관심 발령 일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수문만 먼저 열어도 그 물만 흐르게 하면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고 수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그런데 수문만 열면 되냐? 대부분 수문 전면 개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문 전면 개방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수면 50% 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가동보가 있고 여기 고정보가 있어요. 그 가동보만 여는 거예요. 고정보는 항상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숨을 다 해체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대안이라고 봅니다. 한숨이 나와서 진행을 할 수가 없군요. 네, 그래도 금강의 닫힌 문을 열었으니까 그 다음 문도 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한숨 쉬는 것보다는 더 생산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래서 이 영화 많이 봐주시면은 그러게요. 당장 대안이 그런 걸 뭔가 네. 이슈화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자꾸 바꿔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객석에 앉아 있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만드는 것과 동시에 관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객이 되어주시는데 이게 되게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영혼으로도 관람해 주시고 친구분 모시고도 관람해 주시고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은 될 수 없는 보는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께서는 손을 반짝 들어주세요. 네, 여기 하얀 옷 입고 계신 분. 네, 영화를
마음 무겁게 본 대한민국의 아줌마인데요. 혹시 그 영화를 만드시면서 사찰? 혹시 뭐 그런 느낌? 이런 거 당하신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렇게 또 잊어버릴까봐, 도서 없이 말씀드릴까봐.